안녕하세요. 코딩하는 약사입니다. 앱시트로 출퇴근 기록 앱 만들기 중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출근 기록과 퇴근 기록을 버튼을 이용해서 남기는 것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수식을 앱시트와 연동되게 하는 스프레드시트 포뮬라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출퇴근 기록 테이블입니다. 여기에 근무 시간 컬럼을 만들어 두었었는데 현재 아무 내용도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퇴근 시간과 출근 시간을 빼는 계산을 이용해서 근무 시간이 계산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어떤 수식을 입력하여 이 수식이 앱시트와 연동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근무 시간 칸에다가 계산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퇴근 시간 셀을 선택하고 빼기 출근 시간을 선택하면 이렇게 근무한 시분초가 계산돼서 나오죠. 이 수식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든 행에 동일한 규칙으로 입력되도록 클릭을 한 후에 이 까만 동그라미 위에 커서를 대고 아래로 드래그하여서 수식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수식을 확인해 보시면 각 행별로 계산이 규칙성 있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수식이 새로운 출퇴근 기록이 발생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앱시트에서 설정을 해볼 겁니다. 앱시트로 돌아와서 데이터 메뉴의 출퇴근 기록 테이블에 들어와서 근무 시간 컬럼의 타입을 듀레이션으로 바꾸겠습니다. 듀레이션으로 바꾸는 이유는 이 앱시트에서 듀레이션 타입은 시간과 시간 사이의 간격을 측정한 값을 시분초 단위로 입력하는 컬럼 타입입니다. 지금 구글 시트에 시분초 단위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타입과 맞춰주기 위해서 앱시트의 컬럼 타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출퇴근 기록 앱에 수식을 입력한 것이 앱시트에 연동이 되게 하려면 이 테이블 설정에서 이 새로 고침 아이콘 Regenerate Schema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지금 현재 컬럼의 설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스프레드시트 포뮬라라는 칸이 있는데 아무 내용도 적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리제너레이트 스키마를 해주면 방금 입력했던 이 수식의 규칙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포뮬라가 입력이 됩니다. 다시 컬럼 설정을 열어볼게요. 오토 컴퓨트에서 스프레드시트 포뮬라를 찾아가 보면 RC 대괄호 -1 빼기 RC 대괄호 -2라는 수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크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현재 있는 컬럼에서 첫 번째 앞에 칸에 있는 값 빼기 여기 -2 두 번째 값에 있는 칸을 빼는 수식을 넣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리제너레이트 스키마를 눌렀는데 스프레드시트 포뮬라에 값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연동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상황은 이렇게 지금 9개의 행이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9개 모두의 이 수식을 입력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이렇게 수식이 빠져 있다든지 하면 규칙으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제너레이트 스키마를 해도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여기에 sum 이런 식으로 다른 수식을 하나 넣어둔 상태라면 이 수식과 이 수식은 동일한 규칙을 가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행이 없는지
모든 행에 동일한 형태의 수식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리 등록해둔 출퇴근 기록에도 이렇게 근무시간 값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하나 더 남겨보겠습니다. 직원 명단에서 출근 기록을 하고 여기 출근이 기록되었죠. 그리고 보면 근무시간 자리에 이렇게 F11 빼기 E11 이라는 수식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스프레드시트 포뮬라가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퇴근 기록까지 기록을 하면 이렇게 근무 시간이 값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오토 컴퓨트 항목 중에 앱 포뮬라라는 것이 있고 스프레드시트 포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시로 보았던 스프레드시트 포뮬라의 경우에는 구글 시트 수식을 입력하고 그 수식이 앱시트를 통해 입력된 값들도 구글 시트에 들어가도록 수식을 연동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을 추가할 때도 구글 시트에 수식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런데 앱 포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앱시트 자체에서 수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에는 수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식에 의해 산출된 계산 결과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장단점이 있고 또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 경우의 수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어느 상황에서는 어떤 포뮬라를 쓸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근무 시간 컬럼에 앱 포뮬라를 적용을 한다면 이 내용이 없이 앱 포뮬라의 수식 입력 창을 누르고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각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앱 포뮬라로 세팅을 하면 여기에 들어갈 때 그 결과값만 입력이 되게 되고요. 그 결과값이 입력이 될 때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등록이 되어 있을 때 그에 대한 결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앱에서는 이 퇴근 시간과 출근 시각이 바뀔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근무 시간이 이 두 셀에 연관된 결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선택한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행을 입력하는 그 시점에 계산된 결과만 입력하기를 원한다면 앱 포뮬라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앱 포뮬라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 4번에서 레프 타입을 이용해서 다른 테이블의 4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4번에 해당하는 이름을 가져와서 넣어달라 라고 앱 포뮬라를 세팅을 하였었고요. 그에 의해서 이렇게 4번에 해당하는 이름을 값만 세팅해서 넣어준 결과입니다. 앞으로 다른 예제들을 보다 보면 이 차이를 더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계산된 근무 시간을 가지고 직원별 총 근무 시간 집계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